Dieses Programm wird Ihnen von den folgenden Sponsoren präsentiert. Hallo, wird es nicht mühsam, jeden Tag hart zu leben? Heute werde ich erklären, warum es oft vorteilhaft ist, einfach still zu bleiben, ohne sich anzustrengen.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강제로 사인하게 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사인하냐면 나는 이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며 경제 발전의 일환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사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시게 됩니다. 덕분에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다시 말해서 협력 공동체라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조직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서로 교환할 게 있으면 교환하자는 겁니다. 그게 쌀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관심, 교육, 안전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게 우리 경제학자들의 일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전쟁을 해서 이웃나라의 것을 약탈했거든요. 현대에는 전쟁에 쓸 돈을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 성장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경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란 겁니다. 그래야지 많이 남겨 먹죠. 조금이나마 생산 단가를 낮춰야 돌아오는 게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지루하니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2007년도에 말입니다.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과 좋아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검은색 스웨터 입은. 그렇습니다. 그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서 나온 거죠.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그때 그 잡스 형이 그 아이폰으로 스타벅스에 장난 전화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잡스 형이 사용한 아이폰은 한 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폰이 되게 허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앱 몇 개만 실행시켜도 막 버벅거렸어요. 이게 기본 앱 실행시켰다고 버벅거리는 거는 오늘날에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에 아이폰 세대를 돌아가면서 사용한 겁니다. 그 당시 스마트폰은 엄청 허접했어요. 이게 불과 20년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직장인 한 달 월급? 이거랑 맞먹었거든요.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은 처음 나오면 다 비싸요. 프리미엄이니까. 오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은커녕 그냥 하루만 일해도 1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살 수 있다고요. 아니면 중고로 사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 보급제 스마트폰 그 약간 100달러짜리 이게 최초 아이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경제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대량 생산으로 전환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앞다투어 경쟁이 일어나고 기업은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뭐 유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자동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죠. 이렇게 관련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기술 발전이 되고 기술 발전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게 돼요. 이런 과정이 극한에 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제품을 거의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님,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경이 있겠네요. 성경은 지금 부자들이 못 살 정도로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별로 발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책은 일단 다 비쌌습니다. 성경은 양 수십 마리를 도축한 후에 이거를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당이 아니면 보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가 되면서 이제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이제는 금속 활자로 그냥 찍어내기만 해도 됐기 때문에 대량 출판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아니 좀 이것 좀 읽어보세요 라고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고도로 생산 인프라가 발전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경제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사회 인프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교통, 그 안전, 뭐 그거랑 비슷하게 막 인프라 유틸리티, 전기, 수로 이런 거죠. 이게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서 건설한 거란 말이죠. 섬을 그 매입하는 비용은 별로 비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건 뭐냐? 거기까지 전선이나 수로를 끌고서 오는 게 비싼 겁니다. 유틸리티를 그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료만 조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통 인프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필리핀에 왜 스페인 혼혈이 조금밖에 없는지 아시나요? 스페인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배가 1년에 2척밖에 없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가는 비용도 겁나 비쌌다니까요.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가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항공 인프라 덕분에 한 달만 일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통신은 또 어떻습니까? 그 20년 전만 해도 그 미국 사는 친척 부리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돈 겁나 깨졌어요. 현재는 수십 년에 걸쳐서 광 케이블을 매설한 덕분에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거를 그 총 정리하자면 그 우리 사회 인프라, 뭐 교통이 됐든 유틸리티가 됐든 이건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가격은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왜 무료예요? 그거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그 사회 시스템에 통합되겠다고 사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과 사회 인프라가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적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보다 생산품이 많아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앉아 있어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거짓말 같다고요? 이미 인구의 절반은 노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중산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청소년이라든지 뭐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뭐 그 지원금으로 풍족한 삶은 살지 못하겠지만 100년 전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풍족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세금, 여러분이 그냥 소비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시고 있는 겁니다.